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못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의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옛날 옛적에 먼 땅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시간입니다. 왕은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왕과 왕비의 딸이 아니라 부드럽고 총명하며 우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으러 갔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가장 가까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은 예에 바르고 잘생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왕자는 그녀가 매우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이야기조차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국에서 왕과 왕비는 어린 왕자에게 매료되어 즉시 딸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주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 왕국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적합한 신부를 찾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잘못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처럼 비가 내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왕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공주를 계속 꿈꾸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린 소녀가 문집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통 비에 젖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악천후 속에서 혼자였지만 비에도 그녀는 매우 달콤해 보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집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먼 왕국의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는 2명의 군인과 함께 그녀를 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폭풍 동안 그들은 길을 잃었고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런 날씨에 소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여왕이 준 건조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부셔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면 그는 소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여왕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손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어린 소녀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가서 작은 마른 완두콩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매트리스 6개를 더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소녀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주의 각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왕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비가 오면 밖에서 훨씬 더 잠을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치 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아파요. 이것이 여왕이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완두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Okay. 왕과 왕비는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행복하게 축복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에게 왕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